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코너 해우소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저희가 해외 주식에 대한 컨텐츠를 좀 강화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당, 중식당이라는 특집 방송에 이어서 저희가 또 실시간 코너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해우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해외 증시 전략 그리고 종목군들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서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우소, 저희 회사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과 이제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우소의 원래 뜻이 또 이제 좀 잘 풀고 나와야 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잘 푸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플레임은 해외 주식 우리와 소통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목에 좀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재밌게 즐겁게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희 마케팅부 김영기 차장과 함께 인사 나눠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새로운 코너의 또 첫 번째 타자세요. 네.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처음 불러주셔서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약간 노잼 진지 캐릭이지만은 그래도 웃으면서 좀 즐겁게 해보도록 하고, 사실 김영기 차장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 이제 리서치 쪽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서 저희 방송에 활발하게 나와 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글로벌 전략 쪽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앞으로 또 우리 김영기 차장의 활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준비한 내용들 이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면에 좀 시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시장이 좀 올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좀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호조세로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좀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이 좀 보셔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 제가 여기 자료에 준비한 것은 이제 9월 3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8월 한 달 정도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P 500을 이제 보통 11개 업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업종 이 부분만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한 달 동안 상승했는데, 에너지 업종이 하락한 것은 유가 하락 영향이 지금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 모든 업종이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봤을 때는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은 약간 열이 받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동떨어진 얘기니까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 약간의 이제 비하성 발언으로 야, 김치장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면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추정치 상향이 좀 멈춘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미국은 사실 여기도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왼쪽 차트 사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2018년부터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가 좀 정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좀 추정치가 낮아졌었죠. 오히려 지금은 그 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실적 이제 추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표현은 사실 이게 수치로만 갖고 오긴 했는데, 대형주들 보시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매출액이나 EPS 이게 증가하는 기업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기준에 자료를 뽑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8월 초에 대비해서 지금
EPS 추정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까지 좀 제가 같이 뽑아봤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형주, 뭐 애플부터 해서 뭐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다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모두 다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좋았지만은 네. 내년도에 장담을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 내년도에도 뭐 EPS 상승이 70% 가까이 또 진행이 될 것이다. 테슬라는 뭐 600%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마어마한 실적 상승을 좀 점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대형주들이 좀 좋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근본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럼 뭐 대형주들 실적 좋으니까 그거 무조건 가져가자 이러면은 사실 여기서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전략적인 부분들을 들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네네. 저희가 봐야 될 게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떤 업종이 좋았는지 그걸 통해서 미국 시장 하면은 이제 IT 대형주들을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어떤 업종을 갖고 와야 될지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바벨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표에 제가 좀 갖고 온 거 보시면 과거에 9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에 어떤 업종이 이제 실적이 좋았는지 좀 순서대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금속, 채광,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원자재 관련된 네. 기업들이 속해 있을 거고요. 다만 이 기업들은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 보시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가 상승 하락 때문에 네, 에너지 업종이 하락한 부분 그 부분만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네.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뭐가 있냐 봤을 때는 산업재, 기계, 우주항공, 국방 이게 미국에서 산업재 업종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리츠 네. 사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뭐 실물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츠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IT도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정적인 그런 뭐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IT 업종들 네. 과거에 나쁘지 않았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재 업종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페드에서는 단기간에 끝날 만한 이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네네. 또 경기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네. 내용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 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페드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네.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국면상을 봤을 때 또 한번 말씀하신 대로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제 19 터진 이후에 회복 국면 이후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경기 회복 국면은 사실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왜냐하면 거의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확장 국면에서는 조금씩 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물론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IT 업종 당연히 미국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확장 국면에 있어서 뭐 흔히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업종들인데 뭐 산업재, 소재, 에너지 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아까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좋아지고 있는 소비재들 특히 뭐 자유소비재 이쪽 업종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를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궁금한데 아까 이제 대형주들의 EPS 추정치가 내년도에 이제 굉장히 좋지만은 사실 최근 1개월 내 상향 강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향이 된 기업들이 그렇죠.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이 소재 산업재 이러한 인플레이션 혹은 경기 확장 대표주들의 네. 최근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네. 이제 소비재들 최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봤을 때는 네. 룰루레몬 실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주세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여기서도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긴 한데 RH라고 네. 이제 그 고급 이런 가구 같은 것들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올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네. 연말까지의 가이던스를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기업들 특히나 경기 이제 확장 국면에 있어서 네. 특히 실적 상향되는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관련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있나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고급 가구 관련주가 또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이외에 뭐 에너지나 소재, 뭐 부동산 이러한 쪽에서 좀 대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정도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산업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캐터필러 같은 기업이 되겠죠. 특히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 이제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개별 기업도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ETF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어떤 ETF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책 나오면서부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 PAV라는 그 ETF가 먼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인프라 쪽 수혜받는 소재나 산업재 업종의 그 기업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는 조금 주의하실 게 소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알려진 게 XLY라는 ETF가 소비재 ETF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ETF 특징이 그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재 쪽 IYC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한 종목이 이제 10%를 넘어가지 않게 영향력이 크지 않게. 그리고 아마존이 물론 가장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테슬라는 상위 편입이 안 돼 있고요. 뭐 홈디포나 디즈니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ETF까지 좀 확장해서 전략을 주셨어요.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나는 개별 주식 싫어. ETF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막 2배짜리, 3배짜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지금 이러한 소비재 관련 쪽에 속해 있는 섹터 ETF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쪽 원래 뭐 또 강점을 가지고 계신 섹터잖아요. 이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뭐 XLR이라는 ETF나 VNQ 이런 ETF들이 있는데 부동산 리츠 쪽은 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타워나 뭐 프롤로지스, 그리고 뭐 에퀴닉스 같은 이런 상위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전자상거래 때문에 물류창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갔는데 이 물류시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ETF가 또 INDS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최근에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주택이나 뭐 셀프 스토리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REG라는 ETF에서 부동산 쪽을 좀 세부적으로 한 이렇게 대표 이제 기업들 편입한 XLR이랑 뭐 REG, IND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ETF 관련된 해외 ETF 얘기를 안 드린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김영희 차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인플레이션 확장 구간에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주요 ETF들을 좀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셨던 답들을 여기서 한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분들은 좀 다 말씀을 대부분 다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해외 주식 보시는 분들께 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투자가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장이 좀 흔들릴 때는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시기가 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ETF로 좀 확장을 해서 많이 보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나오면서부터는 좀 더 다양한 ETF를 시장 국면에 맞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김영희 차장의 앞으로의 또 흐름까지도 좀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ETF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김영희 차장께서 또 워낙
잘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해우소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영기 차장과는 이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해우소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기존 여러 코너에서 해외 주식 내용을 좀 강화를 시켜봤어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뭐 섹터 애널들을 모시고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섹터에 대한 전략들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는 비밀로 넘기면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